자, 오늘은 3강 여러 나라의 성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뭐 배웠죠? 청동기를 대표하는 고조선에 대해서 배웠잖아. 이제는 고조선이 한무지한테 멸망하고 여러 나라들이 성장합니다. 한반도하고 만주에. 자, 그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이 여러 나라의 성장 공부하기 전에 이 여러 나라는 무슨 왕국 단계라고 해야 된다? 연맹왕국 단계라고 해야 됩니다. 자, 뭐하고 비교해야 됩니까? 자, 연맹왕국 단계가 끝나고 고대 왕국이 나오잖아요. 그 고대 왕국이 뭡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를 고대 왕국이라고 한다. 그럼 고대 왕국과 연맹 왕국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요? 그렇죠. 연맹 왕국은 아직 중앙 집권으로 가지 못했고 고대 왕국은 중앙 집권을 이루었다. 다른 말로 연맹 왕국은 왕권이 미약했고, 자, 고대 왕국은 왕권이 강화됐다. 자, 중앙 집권 강화는 무조건 왕권 강화입니다. 공식처럼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 왕권이 미약한 단계였던 자, 연맹 왕국 단계, 즉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지도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맨 위에가 어떤 나라, 자, 그 다음 어떤 나라, 그 다음 어떤 나라 쭉쭉 알아야 돼요. 가장 위에가 무슨 나라입니까? 부여. 그 다음에 부여 밑에가 뭐 있어요? 고구려. 고구려 밑에가 뭐 있어요? 옥저. 옥저 밑에가 뭐 있어요? 동해. 오케이? 그 밑에 이제 남부지방에 마한, 변한, 진안이 있다. 한이 몇 개입니까? 한이 세 개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사만이라고 한다. 자, 그 중에 자 말로 할게요. 마는 어디입니까? 충청도, 전라도에서 세력을 잡은 세력이고, 그 다음에 변화는 어디입니까? 지금의 김해, 부산 밑에 있는 김해입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마한, 변한, 진안. 진안 어디예요? 이 경상도 지방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 예습부터 하시면 나중에 이 사만이 어떻게 되느냐? 마는 나중에 백제가 되고, 진안은 나중에 신라가 되고, 변화는 나중에 뭐가 된다? 가야가 된다. 알겠죠? 일단 가장 위에 있는 나라 무슨 나라? 부여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는 송화강 근처에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자, 강 이름도 하나 알아놓읍시다. 송화강 유역에서 만들어졌다. 요거는 슬쩍 알아놓으세요. 가장 위에 있습니다. 농업도 어느 정도 됐지만, 자, 부여는 저 만주, 저 위쪽 지방이잖아. 그럼 산만디가 많을까? 평야가 많을까? 그렇죠. 산만디가, 산지가 평야보다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업도 어느 정도 되지만 주로 뭘 해서 먹고 살았습니까? 그렇죠. 주로 목축을 해서 먹고 살았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자, 부여에 왕이 있겠죠. 왕도 있지만 모두 있겠습니까? 군장도 있겠죠. 요 군장 높은 사람이야, 낮은 사람이야? 높은 사람이잖아. 이 높은 사람의 이름에 자 뭡니까? 동물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목축을 중시했다는 걸 군장의 이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군장 4개가 있죠. 자, 말맞자. 말을 마라고 하잖아. 그래서 마가. 그 다음에 뭡니까? 소우자. 소우자, 구가. 그 다음에 뭡니까? 개구자, 구가. 그 다음에 뭡니까? 돼지, 저자, 저가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왕까지 해가지고 부여는 하나, 둘, 셋, 넷, 다. 몇 부족 연맹체입니까? 5부족, 5부족, 뭐다? 연맹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5부족이 연합해서 만든 나라가 부여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나오네요. 요 군장들이 관리하던 특별 행정구역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유명한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사출도라는 특별 행정구역이 있었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그러면 왕이 이 군장이 관리하는 특별 행정구역을
터치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터치할 수 없었다. 자,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 나라에 성장할 때 가장 먼저 뭐 했어요? 여러 나라의 성장은 연맹왕국 단계이기 때문에 왕권이 아직까지 미약했다 그랬죠. 그 증거가 이 사출도예요. 왜? 아무리 왕이라도 이 군장의 특별 행정구역인 사출도를 터치할 수 없었다. 자, 그러면 요게 첫 번째 왕권 미학의 증거이고, 두 번째, 자, 농사는 어쩔 때 망칩니까? 비가 안 오거나 비가 너무 많이 내리거나 우박 떨어지거나 그걸 뭐라 그래? 흉년이라고 하죠. 흉년이나 뭐 지진 같은 거, 국가 재난 같은 게 일어나면요. 자, 놀라지 마세요. 왕을 사형시키기도 했어요. 자, 그러다면 뭘 말하는 겁니까? 왕이 희바리가 있다는 거야? 희바리가 없다는 거야? 희바리가 없다는 거잖아. 이 두 개의 증거를 통해서 아하,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부여는 뭐가 미약했다? 왕권이 아주 미약했다는 걸 우리가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첫 번째 부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부여도 농사 잘 되라고, 목축 잘 되라고 제천 행사를 하겠죠. 자, 우리의 추석과 설날과 같은 그런 행사가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제천 행사라고 한다. 근데 좀 특이해요, 부여는. 아무래도 위쪽 지방이니까 지금 우리 추석 몇 월 달에 합니까? 가을에 하잖아. 10월에 하잖아요. 그런데 부여는 제천 행사를 자, 외우셔야 됩니다. 특이하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12월에 제천 행사를 하겠죠. 그 제천 행사 이름이 뭡니까? 추석일까요? 아니죠. 추석이 아니라 그 제천 행사 이름을 뭐라고 한다? 영고라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부여에 대해서 알아놔야 돼요. 위에 거 밑에 거 다 알아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부여는 형벌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당연히 고조선처럼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다음에 일책 12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자, 어렵죠? 12법. 책이 무슨 책자입니까? 책망잡힐 일 하지 마라. 잘못된 일 하지 마라 할 때 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를 잘못하면 12배로 갚았다. 자,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제가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하나 훔치다가 걸렸어. 걸리면 주인한테 빵 12개를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곱하기 10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부여의 법률은 뭐했다? 매우 엄격했다는 걸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일책 12법.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자, 뭐가 있을까요? 부여는 목축을 중시하죠. 목축을 중시하니까 목축도 마찬가지예요. 목동들이 소나 말을 갖다가 풀어놓고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희한한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약간 희한한 제도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형이 죽으면 형의 부인을 동생이 차지하는 겁니다. 부인으로 맞는 거예요.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사망하면 부인을 취한다. 형사 취수제가 있었다. 자, 이건 뭐의 전통이다? 자, 부여가 유목의 전통, 유목민족의 전통을 갖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무시무시한 제도가 있었죠. 왕이 죽으면 뭡니까? 왕을 시종하던 부하들이나 아니면 여러 여자들을 갖다가 함께 묻는 좀 잔인한 제도죠. 이 제도를 뭐라고 합니까? 순장이라고 한다. 자, 한마디로 내가 죽으면 여러분도 한꺼번에 묻힌 겁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제도죠. 이런 제도가 부여의 순장이었다. 근데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올 줄 모르지만 그래도 좀 할게요. 자, 부여는 특히 흰 옷을 많이 입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흰 옷은 예의 발라 보일까? 예의 안 발라 보일까?
그렇죠. 예의 발라 보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중국에 살던 우리 유학을 만들었던 분 누구예요? 공자님께서 부여를 보고 아주 흰 옷을 입고 예의 발라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뭐라고 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단어입니다. 뭡니까? 우리 부여를 보고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했다. 자, 동쪽에 있는 아주 예의 바른 나라가 부여다. 그게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보고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데 이 동방예의지국이 탄생한 게 바로 부여 때였다는 거 우리가 꼭 좀 알아주세요. 자, 요거만 다 알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더 이상 이거 이외에 나올 문제가 없으니까 요거는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부여 밑에 있는 나라 무슨 나라죠? 그렇죠. 고구려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자, 고구려. 일단 고구려 누가 만들었어요? 주몽, 고주몽이 만들었잖아요. 자, 고주몽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었어? 부여 사람이었죠. 그래가지고 부여의 왕위 쟁탈전에서 밀려서 밑으로 내려와서 만든 나라가 고구려 아닙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가 부여의 후손이니까 부여가 오부족 연맹체였으니까 당연히 후손인 고구려도 몇 부족 연맹체다? 오부족 뭐였다? 연맹체였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고구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경보다는 뭐예요? 사냥 같은 거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사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수렵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사냥 잘하려고 그러면 날쌔고 빠르고 씩씩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냥 때문에 고구려인들이 아주 씩씩하고 뭐했다? 용감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냥을 하거나 또 뭐랍니까? 자,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정복을 해가지고 뺏어 먹어야죠. 뭐가 많았다? 정복 전쟁이 많았다. 맞잖아요. 자, 정복해가지고 다른 나라 거 뺏어 먹으니까 뺐다를 뭐라 그래? 유식한 말로 약탈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고구려의 경제를 뭐라고 한다? 약탈 경제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왜 땅을 많이 먹고 왜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자, 이런 약탈 경제의 연장선상에서 고구려가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도 뭐가 있었다? 부여처럼 무슨 행사가 있었다?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 현재 우리가 가을에 추석을 하는 것처럼 자, 부여처럼 12월 달에 제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몇 월 달에 했다? 10월 달에 했죠. 이 10월 달에 한 제천 행사 이름이 뭡니까? 그게 바로 동맹이라고 한다. 자, 한 번 더. 부여는 영고, 자, 고구려는 제천 행사가 동맹이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는 좀 특이한 제도가 있었어요. 원래 남자가 결혼하면 여자네 집에서 살아요. 여자가 남자네 집에서 살아요. 그렇죠. 조선시대 때까지 현재까지만 해도 여자가 남자네 집에 뭐 갑니까? 시집 가잖아. 하지만 고구려는 반대예요. 자, 뭡니까? 남자가 어디서 산다? 여자네 집에서 산다. 아주 좋은 제도죠. 장모님이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편하게 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 여자네 집에 이 남자, 사위가 살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게 뭡니까? 사위서자, 지복자. 집을 하나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한다? 자, 서옥제라고 하고 요걸 한글로 해석하면 남자가 여자네 집에 갔잖아. 그래서 무슨 사위제? 대릴. 그렇죠. 제가 꿈꾸는 대릴 사위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하고 반대라는 거.
그런데 왜 남자가 여자네 집에서 살까요? 그렇죠. 남자의 노동력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대릴사이제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뭡니까? 아하, 대릴사이제는 자, 고구려가 노동력을 매우 중시했구나. 이렇게 유추해서 낼 수 있는 학생들이 아주 1등급 학생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요거 꼭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밑에 있는 나라. 약간 뭡니까? 끝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연맹왕국 단계에서 망한 나라입니다. 좀 희바리가 없는 나라죠. 자, 어떤 나라입니까? 자, 옥저하고 뭐가 있죠? 동해가 있죠. 왜 이 나라가 자, 연맹왕국 단계가 왕권 미학인데 그 안에서 더 희바리가 없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옥조 동에는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자, 고구려나 부여는 자, 왕권이 미약하든 뭐하든 간에 왕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옥조와 동해는 왕마저 없었다는 거, 이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왕이 없으니까 누가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말씀 잘하셨습니다. 군장이 정치하겠죠. 그 군장의 이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 군장의 이름이 뭡니까? 읍군이라고 하고, 자, 뭐라고 한다? 삼노라고 한다. 자, 요건 단순 암기니까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옥조와 동해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자, 일단 옥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조는 자, 고구려와 살짝 비교해야 됩니다. 어린 나이에 여자가 결혼할 남자네 집에서 사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자, 여자가 어디서 산다? 남자네 집에서 산다. Are you okay? 자, 고구려의 대릴사회제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 요걸 자, 고구려의 대릴사회제가 있었다면 옥조에는 민며느리 제가 있었다는 거. 요거하고 비교해서 꼭 알아주세요. 자, 여자가 남자네 집에 와서 놀까요? 안 놀겠죠. 설거지하고 나무하고 빨래하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며느리제도 옥조가 뭘 중시했구나. 노동력을 매우 중시했던 사회라는 거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요게 옥조의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뭘까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면요. 아빠의 살이 썩게 만듭니다. 자, 좀 이상하죠? 그래서 뼈만 남겠죠. 그러면 엄마가 돌아가시면 자, 또 썩게 해서 뼈만 남기겠죠. 그래서 아빠와 엄마를 같이 묻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아빠와 엄마는 우리 가족이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족 공동으로 묘를 만든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가족 공동묘라는 이 독특한 제도가 있었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 요걸 한문으로도 시험에 나옵니다. 뼈를 모아서 묻는 거잖아요. 공동으로 묻는 거잖아. 그래서 뼈를 갖다가 한문으로 뭐라 그래? 골 빠개지겠다. 뭐예요? 해골 빠개지겠다 아닙니까? 골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장사 지낸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사 초상 지내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골장제라고 한다. 가족 공동묘하고 똑같은 말은 골장제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저는 요거 두 개 이외에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요것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해가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동해에 귀신이 씌었는지 동해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동해에서는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느냐? 여러분, 동해는 약간 양반의 나라일까? 쌍놈의 나라일까? 그렇죠. 양반의 나라입니다. 왜 양반의 나라일까요? 같은 성씨끼리 결혼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김씨하고 김씨끼리는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반이죠. 그래서 종족 외하고만 결혼할 수 있어.
맞죠? 김 씨는 이 씨나 박 씨나 유 씨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종족의 외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혼인할 혼자 조계혼 제도가 있었다는 거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같은 성씨끼리 결혼 못하고 다른 종족, 다른 성씨끼리 결혼했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무조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또 동해가 양반 나라냐 하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곡동에서 무고동 자, 허락 없이 침범하면 무고동 사람들 기분 좋겠어요? 기분 더럽겠어요? 기분 더럽겠죠. 그래서 자, 허락 없이 뭐 A 마을이 있고 B 마을이 있을 거 아닙니까? A 마을에서 B 마을로 허락 없이 뭡니까? 들어갔을 때 변상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소나 말로 갚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제도가 무슨 제도였다? 책화라는 제도였다. 자, 책화라는 제도였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다른 지역의 영역을 침범하면 소나 말로 변상하게 하는 게 책화입니다. 그럼 좋은 제도죠. 뭡니까? 서로의 뭘 존중하는 거야? 영역을 뭐하는 제도다? 존중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계혼과 책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동해에도 부여나 고구려와 같은 뭡니까? 현재 추석과 같은 뭐가 있었다? 제천 행사가 있었죠. 제천 행사. 그 제천 행사 정상적인 날에 합니다. 지금처럼 고구려처럼 몇 월 달에 합니까? 그렇죠. 10월 달에 한다. 이 제천 행사의 이름이 뭐다? 무천이라는 하늘에 감사하는 그러한 제천 행사가 있었다. 추석도 뭡니까? 하늘과 조상한테 감사하는 게 추석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게 바로 제천 행사예요. 알겠죠? 요 세 가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동해의 요 세 가지 내용은 무조건 외워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지도 한번 그려줄게요. 제가 어쩔 수 없네요. 자, 이렇게 대강 그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이렇게 만주까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부여에 대해서 설명해 보아라.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요. 여기 가 이렇게 짓고 가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온단 말입니다. 시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맹왕국 단계 여러 나라들을 갖다가 위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뭐라 그랬어? 가장 윗대가리가 부여, 그 다음 뭐야? 고구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옥저, 그 다음에 뭐예요? 동해, 그리고 지금 배울 뭡니까? 자, 진한, 그 다음 뭡니까? 바로 밑에 우리 김해 땅이지. 변한, 또 뭡니까? 마한, 이렇게 있다 했잖아. 그래서 한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사만이라고 한다. 저 이미 다 했잖아.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다 했잖아. 연맹왕국 단계에서 남은 건 뭐야? 사만만 남았잖아요. 아시겠죠? 자, 아까 얘기했죠? 마는 나중에 어떤 나라가 된다? 그 유명한 백제라는 나라가 되고, 자, 변화는 철이 우글거리는 나라. 무슨 나라? 나중에 뭐가 된다? 가야가 된다. 진안 경상도 땅이잖아. 자, 어디가 된다? 그렇죠. 나중에 신라가 된다. 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사만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사만. 사만은 뭐라 그랬죠? 자, 통틀어서 사만이고, 자, 뭐예요? 마한, 뭐예요? 변한, 뭐예요? 진한이라고 있죠. 자, 우리 마한도 한꺼번에 아셔야 돼요. 일단 마한도 희바리가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일단은요. 자, 2단계는 뭐예요? 연맹왕국 단계잖아요. 자, 그래서 심지어 왕도 없었다는 거. 왕 없었던 나라 어떤 나라죠? 그렇죠. 옥저하고 동해처럼 왕마저도 없었다. 그러면 누가 정치합니까?
똑같습니다. 옥조하고 동해처럼 누가 정치합니까? 군장이 정치하겠죠. 이 군장 이름도 알아야 돼요. 군장 누굽니까? 호요테의 누구다? 신지. 자, 호요테의 누구다? 견지. 이런 식으로 연예인 이름으로 알아두시면 자, 외우기 너무 쉽겠죠. 자, 사마는 군장 이름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냐면요. 특히 변환을 많이 알아야 돼요. 변환. 왜 변환을 알아야 될까? 변환은 나중에 가야로 연결되죠. 그럼 가야는 뭘로 유명했어요? 지금 낭랑이나 일본에 뭘 팔아먹고 성장한 나라가 가야야? 그렇죠. FE, 철을 팔아먹고 성장한 나라가 가야 아닙니까? 그래서 변환에 뭐가 우글거렸다? FE. 자, 화학식으로 뭡니까? 철덩어리가 우글거렸다는 거. 자, 사만 중에서 변환은 철이 많이 생산돼서 어디에 수출했다? 낭랑, 중국의 낭랑이나 여러분 어디입니까?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수출까지 했다. 자, 철을 갖다가 뭐 했다? 수출했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자, 뭐가 나오냐 하면요. 자, 사마는 자, 신성구역이 있었어요. 신성구역. 자, 신성구역은 주로 뭐 하는 데입니까? 제사 지내고 신께 기도하는 곳이겠죠. 아주 깨끗한 지역입니다. 이 신성구역을 알리는 깃발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유명한 솥대라는 이 솥대의 깃발이 꼽힌 곳이 무슨 구역이다? 신성구역이라 이거예요. 그 신성구역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바로 소도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소도. 소도. 여기는 신성구역이야. 신성이 어떤 구역입니까? 자, 군장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어디입니까? 경찰들이 출입할 수 없는데 명동성당 아닙니까? 명동성당이나 대학교 이런 곳을 뭐라고 한다? 신성구역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죄 지으면 명동성당에 숨으면 잠시 피해갈 곳이 있을 것입니다. 알겠죠? 소도. 그럼 소도를 관리하는 자 뭡니까? 신성구역의 대빵이 누구일까요? 그걸 뭐라고 한다? 천군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뭐 신부님, 종교 지도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아까 자 신성구역이 있다. 여기서 뭘 지냅니까?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죠. 제사. 정치는 누가 하죠? 그렇죠. 군장이 뭐합니까? 정치하겠죠. 자, 군장 한 사람 1인, 그 다음에 제사하는 청군 몇 사람? 1인 아닙니까? 제가 이걸 왜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이거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우리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죠? 고조선이잖아. 고조선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당군 할배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당군 왕검입니다. 당군 왕검은 몇 사람이죠? 한 사람이잖아, 1인. 자, 당군 기억납니까? 복습입니다. 당군은 뭘 의미합니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의미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왕건은 정치,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를 다스리는 뭐에 해당된다? 군장에 해당되잖아. 그래서 내가 고조선 사회를 뭐라 그랬어? 제사와 정치를 당군한 건 1인이 하지. 그래서 고조선은 무슨 사회였다? 제사와 정치가 모된 사회였다. 일치된 무슨 사회? 재정 일치 사회였다는 거 기억나시잖아요. 자,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연맹왕국 단계인 사마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는 소도에서 청군이라는 제사장 1인이 지었고, 그 다음 뭡니까? 정치, 군장의 역할이 1인이었다. 군장이 정치를 했다. 그러면 사마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와 정치를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했죠. 그래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 여러분, 제사와 정치, 즉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게 더 발달한 단계예요. 그래서
고조선 멸망하고 그 다음 단계가 연맹왕국 단계, 여러 나라의 성장이 되는 겁니다. 항상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돼야지 사회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여러 사태들이 있죠. 뭐 통일교 사태, 그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자, 사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할 게 딱 하나 남았네요. 사만은 아무래도 남부지방이잖아. 남부지방은 이 북쪽에 있는 지방보다 농사가 더 잘 되겠죠. 농사가 더 잘 되니까 하나님과 조상들에게 감사를 더 많이 해야겠네. 그렇죠. 그래서 제천 행사를 몇 번 했습니까? 2번 했습니다. 씨 뿌리는 계절이 언제입니까? 5월달이잖아. 5월달에 한 번 하고 우리가 수확하는 철, 추수하는 철이 언제예요? 자, 10월달에 한 번 더 했다는 겁니다. 자, 남부지방이니까 농사가 잘 되니까 감사할 일이 더 많았겠죠. 이 5월달에 했던 제철 행사가 뭐다? 그 유명한 자, 수린날이죠. 10월달은 뭐다? 계절제다. 자, 요게 현재까지 내려와서 이 수린날이 뭐가 된 겁니까? 지금의 단오가 된 거고요. 아, 이렇게 이 계절제가 지금의 뭐가 된 거다? 추석이 된 거다. 이거예요. 자, 아까 부여하고 고구려하고 동해 같은 나라는 제천 행사를 한 번만 했는데 사만은 감사할 일이 아주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의 제천 행사를 한다. 여기까지 하면 자, 여러 나라의 성자 여러분이 완벽하게 마스터한 거니까 한 번은 그냥 보면서 이해하고 2번째 들으면서 필기 잘 해서 꼭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